자,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성질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점이 0,c, 0,-c로 y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장축도 y축 위에 있겠죠. 거리합이 2b예요.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은 b제곱분의 y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a제곱분의 x제곱이 되고 1이에요. 근데 여기서 a는 우리가 임의로 놓았죠.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이라고 우리가 임의로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초점이 c,0, -c,0, 그 다음에 거리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도 똑같았죠.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방정식이 똑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b제곱이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값이었죠. 여기서는 장축이 y축 위에 있을 때는 a제곱이 b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에서는 방정식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a, b의 대소를 가지고 장축이 어디에 있는지, 거리합이 얼마인지, 초점이 어느 축에 있는지를 추측해 주시면 됩니다. a가 크면 장축이 x축 위에 있는 거고요. b가 크면 장축이 y축 위에, 초점이 y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겨서 스스로 학습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f는 0,3, f'은 0,-3이에요. c 값이 3이라는 뜻이죠. 거리의 합이 10이고요. 지금 초점이 y축 위에 있잖아요. 그럼 거리의 합 12는 2a가 아니라 2b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b는 6입니다. 그러면 c는 3이고 b는 6이니까 a제곱은 b제곱에서 c제곱 빼주면 되죠. 그래서 36에서 9를 빼서 27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제곱이 27이니까 27분의 x제곱 플러스 36분의 y제곱은 1이 되고요. 그래프는 b값이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6과 6. 그 다음에 a값이 루트 27, 3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3루트 3과 3루트 3이 꼭지점에 x좌표 이렇게 되죠. 단축의 길이는 그래서 6루트 3, 장축의 길이는 1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 3번을 봅시다. 여러분들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그래서 장축이 y축 위에 있으니까 거리의 합 8은 2a가 아니라 2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b가 8이니까 b는 4죠. 그러면 a제곱은 b제곱에서 c제곱, c값이 2잖아요. 를 뺐더니 12가 되었어요. 그럼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죠.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라는 말은 없지만 또 우리 이제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탐구하는 정신. 그래서 y제곱이 16일 때니까 마이너스 y죠 y.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이제 x축으로 장축이 가도록 자꾸 그려버릇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그 다음에 x제곱이 1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2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루트 3, 여기는 2루트 3이어서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와 마이너스 2에 초점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3번에 2번 봅시다. f는 0,4, f'은 0,-4예요. 거리의 합이 10이에요. y축 위에 축이 있으니까 역시나 2b가 10이니까 b는 5죠. 그러면 c값은 4잖아요.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 9네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또 안 그리고 지나가려니까 좀 서운하죠. 5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 값이 9니까 X제곱이 9여서 마이너스 3과 3이어서 그림은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4하고 마이너스 4가 초점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예제 2번. 장축, 단축의 길이와 초점의 좌표를 구하고 타원을 그리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B제곱이 더 크잖아요. B는 10이죠. A는 6이에요. 그런데 B값이 크니까 장축의 길이는 요것의 2배. 그래서 2B가 장축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20이 장축의 길이죠. 단축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축은 A값이 6이니까 12가 되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가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장축, 단축은 마이너스 6, 6 이렇게 되도록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지죠. 여기가 장축의 길이 20, 여기가 단축의 길이 12 이렇게 됩니다.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초점 C제곱은 장축이 B인 경우는 B가 제일 커요. A, B, C 중에서. 그래서 B제곱인 100에서 A제곱인 36을 뺐더니 64. C는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자꾸 이렇게 쓰네. 습관적으로요. 장축이 Y축 위에 있으니까 초점도 Y축에 0,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0,8. 이것이 초점이죠.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풀어보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장축, 단축 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꼭지점 4개를 표시를 해주면 사실 가장 간단하죠. 그다음 초점 계산해주고 장축, 단축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4번 푸시고요. 5번까지 풀어보세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장축, 단축부터 한번 꼭지점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y 대신 0을 대입하면 x제곱은 16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x는 마이너스 4, x는 4. y제곱은 x 대신 0 대입하면 25 나오잖아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래서 5,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래서 꼭지점 4개를 이런 식으로 다 구했어요. 이게 타원이죠. 초점 계산하겠습니다. 초점 C제곱은 B제곱 25죠. A제곱 16이에요. 9네요. 그래서 초점 C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초점의 좌표는 0,3과 0, 마이너스 3. 여기와 여기에 초점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축 길이는 뭐예요? 장축 길이는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여기 길이잖아요. 여기 길이. 그래서 10이죠. 또는 여기서 B값이 오니까 그것의 2배가 장축의 길이. 단축은 어떻게 돼요? 단축의 길이는 마이너스 4에서 4까지잖아요. 8이죠. 또는 A값이 4니까 그것의 2배. 2A가 항상 단축이죠. 2B가 장축이고요.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양변을 9로 나눕시다. 그러면 x제곱 9분의 y제곱은 1이죠.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를 구했더니 y 대신 0 대입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그 다음에 y제곱은 9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더니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건 굉장히 길쭉하게 그려지죠. 장축과 단축의 차이가 커서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장축의 길이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이거니까 6. 단축의 길이, 단축은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2. 또는 지금 A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축의 길이는 그것의 2배. B가 3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2배, 6 이렇게 되죠.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초점은 루트 9에서 B제곱 1을 뺐어요. 루트 8. 이게 C값이죠.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0, 2루트 2, 루트 8, 2루트 2.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루트 2. 초점도 상당히 이렇게 쭉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체외 충격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결론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타원 모양이고 타원의 한 초점 위치에 있는 전극이 한 초점 위치에 있고요. 이 충격파는 반사장치에서 다른 초점에 있는 결석으로 향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전극도 초점이고요. 결석도 초점이에요.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30cm, 단축의 길이가 20cm, 전극에서 결석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요. 예를 해줄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래프의 좌표 평면을 가장 문제를 풀기 쉽게 이렇게 절반을 자르고 X축 이렇게 절반을 잘라서 Y축 중심이 타원의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면 장축의 길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좌표가 15죠. 한마디로 B가 15예요. 단축의 길이가 2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좌표가 10이잖아요. A 값이 10이에요. 그래서 A는 10이고 B는 15이니까 우리 초점의 좌표를 계산하려면 C제곱 계산해야 되죠. C제곱은 B제곱에서 A제곱을 빼주면 되잖아요. 15의 제곱 225죠. 10의 제곱 100이잖아요. 그래서 125네요. C제곱이 125니까 이거 5 세제곱이잖아요. C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Y좌표, 결석의 Y좌표가 여기가 0,5 루트 5예요. 뭐를 구하래요? 전극에서 결석까지의 길이. 전극은 마이너스 5 루트 5고 결석은 5 루트 5니까 이것의 길이는 5 루트 5의 2배. 그래서 거리가 10 루트 5가 됩니다. 굉장히 쉽죠? 뭔가 충격파에서 실생활 활용 문제가 나왔어. 생각할수록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좀 속기가 쉬운데 좌표 평면만 잘 도입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죠. 앞에 포물선에서도 꼭지점을 원점으로 두었더니 굉장히 쉽게 풀렸어요. 마찬가지예요. 타원도 이제 뒤에 가서 쌍곡선도 중심을 원점으로 두면 계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수학 역량 기르기인데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문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기서 길이가 10인 실이에요. 길이가 10이니까 PF 프라임 길이랑 PF의 길이의 합이 10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연필을 이렇게 돌렸어요. 이쪽으로 연필이 온다 하더라도 PF 프라임과 P의 길이는 역시 10이 되죠. 연필이 한 여기로 왔어요. 그래도 PF 프라임과 PF까지의 거리 합은 10이에요. 이 실이 늘어나지 않는 한 실의 길이가 10이니까 한마디로 실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이렇게 선을 그려준다면 이 선들은 전부 PF 프라임의 거리합이 10이 되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타원. 장축의 길이가 얼마인 10인 타원이 만들어지죠.
초점이 가까워져도 장축의 길이가 10인 타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문제를 두 문제만 풀어볼까요? 두 문제만 한번 살펴봅시다. 포물선 하나, 타원 하나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y제곱은 8x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을 이렇게 그렸죠. 그때 포물선 위의 점, P점은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x,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점은 2,0이에요. 그 다음에 B점은 6,3이에요. 이 점. 그랬을 때 삼각형 ABP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답은 정수로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같이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타원 문제인데요. 4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때 이 타원의 초점, 타원에 초점이 있겠죠. 여기는 F'과 여기는 F가 있어요. 타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그러면 F'에서 P를 연장한 이 반직선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 요 위에 Q점이 존재해요. Q점. 그래서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지는, 여기 Q점은 F'P 요 반직선 위의 점이고요. 그 다음에 PQ의 길이하고 PF의 길이가 같아요. 이것을 만족하면서 P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으면 여기서 x값이 0보다 커지는 Q점의 자취의 길이를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포물선 문제. 선생님이 항상 포물선 문제를 풀 때는 포물선에는 준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문제가 많다고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근데 포물선에서는 사실 준선은 포물선 밖의 점이라서 이렇게 표시하지 않기가 쉬워요. 그리고 포물선에서는 초점도 굉장히 이용 많이 돼요.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쌍목선이나 초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되죠. 일단 포물선 문제가 나오면 초점과 준선을 계산을 해 보세요. y제곱은 8x니까 얘는 4 곱하기 2 곱하기 x죠. 그래서 p값이 2예요. 그래서 초점의 좌표가 2,0이고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가 2,0이에요. 그래서 얘가 초점이에요. 삼각형 ABP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ABP의 둘레는 AB의 길이, PA의 길이, PB의 길이 이렇게 합이죠. 근데 AB의 길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요 2,0에서 6,3으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했더니 4, 4, 16, 3이어서 루트 25. 거리가 5네요. 그래서 AB의 거리는 이미 5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PA 더하기 PB를 계산해야 되는데 P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죠. 점과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봤더니 PA 더하기 PB는 루트 더하기 루트 값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최소값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1학년 때 풀을 때 대칭이동 이용해서 풀었었죠. 대칭이동. 대칭이동 하려면 어떻게 썼냐면 같은 방향에 있는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칭이동을 딱 시켜가지고 직선으로 이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A점과 B점이 모두 포물선의 같은 방향에 있죠.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대편으로 빡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대칭이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B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포물선 문제는 준선까지의 거리가 많이 숨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B에서 준선까지를 쭉 연결하겠습니다. 마치 대칭 이동은 아니지만 그렇게 시키듯이 쭉 수선을 연결해서 쫙 이었어요. 그러면 포물선과의 교점이 생기죠. 여기를 P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 지금 이미 AB의 길이는 정해져 있고 PA, 여기죠. PA 더하기 PB, 여기죠, 여기. PA 더하기 PB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데 PA의 길이와 여기를 H라면 PH의 길이가 같잖아요. 이거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두 개의 길이가 같죠. 한마디로 PA 말고 PH의 길이 더하기 PB의 길이의 합과 같은데 이것의 최단 거리는 어디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쭉 직선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쭉 직선으로 가는 게 빠르겠죠. 쭉 직선으로 갔을 때의 거리는 X좌표가 6이고 2니까 두 개의 길이의 최단 거리는 8입니다. 그래서 합은 13이 되죠. P점이 여기쯤에 위치해 있다면 PA 더하기 PB는 PA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두 개가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해볼까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잖아요. 그래서 PA 더하기 PB는 이거를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근데 요 거리보다는 요 거리가 더 짧죠. 그래서 직선으로 준선까지의 수선을 내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포물선 문제에서는 준선까지 수선을 이용하는 게 많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나오면 한번 그려보세요.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타원의 방정식이 4분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y제곱은 1이에요. 실제로 초점의 좌표 다 나오거든요. 초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초점의 좌표는 1,0이죠. 지금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어서 c제곱은 1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1,0을 만족해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 루트 3이죠. 단축의 길이.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요즘에 실제로 요건 왜 필요하냐면 x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있으니까 요 두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PQ와 PF의 길이가 같대요. 타원이니까 PF' 더하기 PF의 길이의 합이 같죠? 일정하죠? 얼마로 같아요? 장축의 길이. A 값이 2니까 장축의 길이 2A여서 4로 일정하죠.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PQ하고 PF가 같대요. 이거가 PQ가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P점이 어디에 있든 간에 PQ에서 F'과 PQ의 거리, 요거죠, 요거. 잘 안 보이나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연한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 Q까지, 여기에서 Q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얼마로? 4로. P점이 변한다 하더라도, P점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거리의 합은 항상 4가 된다는 얘기예요. F'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일정하니까 얘는 중심이 F'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둘레의 길이, 자취의 길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8파이죠. 2파이 r 해서 둘레의 길이는 8파이예요. 그런데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었죠.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이거를 표시가 잘 되게 요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심이 F'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이러한 원을 따르는데요. 이런 원을 따르는데요. 그 중에 X좌표가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되진 않죠. 이런 점은 X좌표가 음수잖아요. X좌표가 양수니까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점이 X좌표 여기까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표시를 했더니 어디까지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날 때에서 이렇게 지날 때까지 이 부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 여기를 봅시다. 이 부분에서 여기가 루트 3이죠. 여기는 1이에요.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에 마주보는 여기 60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60도니까 요 원의 중심각은 120도겠죠. 여기가 120도예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죠? 이만큼의 각도가 120도예요. 그래서 3분의 1이죠. 360분의 120. 3분의 1 곱하기 8파이. 여서 3분의 8파이가 답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못 풀 정도는 아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페이지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쌍곡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쌍곡선에서 문제에서 거리의 차가 2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A점은 F'까지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에요. F까지의 거리는 4죠. 그럼 거리 차가 2 맞네요. B점도 마찬가지로 계산했더니 F까지의 거리가 4고요. F'까지 거리가 6이죠. 그래서 거리 차가 2인 점이 맞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랬냐면 거리의 차가 2가 되는 점들을 쭉 찍어보래요. 그럼 한번 쭉 찍어볼까요? 거리 차가 2가 되는 점들을 우선 여기 A점이 있으면 마주보는 애, 아까도 마주보는 애 구했더니 뭔가가 나왔었죠? 요렇게 평행사변점처럼 생긴 원 사이의 공간에 마주보는 애, 여기를 찍었어요. 요 마주보는 점. 찍었더니 요 점은 F까지의 거리가 1, 2, 3이죠. F'까지의 거리는 1, 2, 3, 4, 5예요. 3이고 5니까 거리의 차가 2 되죠. 또 어디 있냐면 그것에 마주보는 점. 마주보는 점. 얘는 3이고 1이어서 역시 2 맞아요. 마주보는 점, 마주보는 점, 마주보는 점을 쭉 연결했어요. 원 하나 더 있다면 뭐 여기쯤에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죠. 마찬가지로 B점에서 거리 차가 2가 되는 점을 마주보는 점들로 쭉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리의 차가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평면 위의 두 점, 우리 쌍곡선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쌍곡선의 정의가 뭐냐면요. 평면 위의 두 점 F'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것을 곡선은 곡선인데 쌍곡선, 똑같은 모양으로 쌍둥이처럼 두 개가 존재하죠. 쌍곡선이라 하고 F하고 F'을 초점이라고 불러요. 초점. 그 다음에 F, F' 얘를 잇는 요 선 쭉 그렸더니 이렇게 쌍곡선이랑 만나는 두 점이 존재하죠. 이것을 A, A'이라 하면 A, A'이 쌍곡선의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이렇게 불러주고요. A에서 3분의 A의 A', A에서 A'까지 여기 길이, A, A',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요것을 주축이라고 부르죠. 얘를 A, A'을 주축이라고 불러요. 주축은 쌍곡선에만 있어요. 준선은 포물선에만 있죠. 주축은 쌍곡선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주축의 중점, 요 점이죠. 요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쌍곡선의 중심. 원에도 중심이 있고 포물선에도 중심이 있었죠. 대칭이 되게 하는 점. 쌍곡선에도 역시나 중심이 있어요. 포물선에서는 중심이 없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되잖아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PF'과 PF까지의 거리의 차가
2a로 일정하다고 되어 있고 c하고 a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a보다 c가 더 큰 값이에요. 우리 앞에 포물선에서는 a, b, c가 있을 때 초점이 항상 a 또는 b보다 작았잖아요. 주축이 이제 y축 위에 있으면 b보다 작고 주축이 x축 위에 있으면 장축이 x축 위에 있으면 a 값보다는 c가 더 작았었죠. 타원은 쌍곡선에서는 항상 c 값이 제일 커요. 그래서 c 값은 a보다도 크고 b보다도 항상 크게 되죠. 그러면 이제 f'은 마이너스 c,0, f는 c,0 이렇게 넣고 공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f에서 pf'을 뺐어요. 그랬더니 pf가 여기서 더 작죠. 마이너스 2a 이렇게 돼요. 또는 뭐 pf'에서 pf를 뺐는데 2a라고 해도 되고 실제로 p값은 요 쌍곡선 위의 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pf까지의 거리에서 pf'을 뺀 것이 그냥 2a가 되어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돼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둘 중에 하나에서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양수로 놓을까 음수로 놓을까? 그냥 양수로 놓을까요? 어떤 것을 써도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P점은 여기 점일 수도 있고 반대쪽 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PF는 넘어가서 2A 플러스 PF 프라임 이렇게 되죠. PF는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2a 그 다음에 pf'은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양변 제곱. 그랬더니 좌변은 x제곱 2cx c제곱 y제곱 얘는 4a제곱 4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지막 루트 안을 제곱한 값 x제곱 2cx c제곱 y제곱이어서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c제곱 없어지죠. 얘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죠. 나머지 4a 제곱에 넘어가서 4cx가 되죠. 여기가 음수였다 하더라도 여기가 양수로 바뀌어서 결국 양변 제곱하면 같아집니다. 여기서 약분을 하겠습니다. 4 같죠? 지금 타원 계산하는 것과 식이 거의 비슷해요. 양변 제곱하면 a제곱에 x제곱 2cx c제곱 y제곱이고요. a의 제곱 2a제곱 cx c제곱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누가 사라지냐면요. 이것도 역시 타원이랑 똑같아요. 예. a제곱이랑 2cx 곱한 거 같죠? 사라지죠. 남아있는 것들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x제곱 a제곱 c제곱 a제곱 y제곱 a 4제곱 c제곱 x제곱이에요. 그러면 양변을 이제 얘를 이렇게 x가 들어있는 것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 빼기 c제곱의 x제곱이 되죠. 플러스 a제곱의 y제곱이 돼요. 이것은 이제 우변으로 넘겼더니 a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우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우변에는 이것으로 양변을 나누겠습니다. 나눴어요. 그럼 여기에는 a제곱 분의 x제곱이 남았죠. 플러스 여기는 a제곱 빼기 c제곱 분의 y제곱이 남고 1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a제곱 빼기 c제곱을 우리가 이제 어떤 수로 놓아야 되는데 제가 살짝 불편해요. 왜냐하면 c가 더 큰 값이잖아요.
C가 A보다 불편하죠. 그래서 쟤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C제곱 빼기 A제곱분의 Y제곱은 1로 바꾸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약간 너저분하잖아요. 그래서 C제곱 빼기 A제곱을 B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여기에서 당연히 C가 A보다 크죠. 요거 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됐죠.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시 정리했더니 초점 C,0 마이너스 C,0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2a인 직선의 타원이라고 자꾸 나와있지. 이거 쌍곡선이죠.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고요. 쌍곡선에서는 C값이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C가 A보다 더 크고 사실 B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B제곱은 제가 임의로 놓았어요. 어떻게?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C가 더 큰 값이니까 이 값이 양수가 되죠. 얘가 B제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쌍곡선일 때는 살짝 더 조심합시다. 쌍곡선일 때는 여기가 타원이랑 식이 딱 하나가 틀려요. 여기가 마이너스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조건. B제곱이 이렇게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거라는 것. 타원에서는 A제곱에서 C제곱을 뺀 게 B제곱이었었죠. 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쌍곡선에서는 C가 제일 큰 값입니다. 쌍곡선에서는 초점의 좌표, 초점이죠. C가 가장 큰 값입니다. 가장 큰, 주의합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초점이 4,0, 마이너스 4,0, X축 위에 초점이 있죠. 거리의 차가 6이니까 2A가 6이라는 뜻이므로 A는 3이죠. A는 3. 그 다음에 초점의 X좌표가 4잖아요. C는 4. 그러면 B제곱은 초점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C제곱 16에서 A제곱 9를 뺐더니 7이 되었죠.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9분의 X제곱 플러스 7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잘못 나왔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게 제가 책을 그대로 옮겼는데 좀 오타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오타가 책이 설마 틀렸을까 해서 확인 안 했는데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 y 대신에 0을 대입했더니 9분의 x제곱이 1이니까 x제곱은 9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어서 그래프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3과 3, 초점은 마이너스 4와 4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그럼 C값이 얼마인지 거리의 차가 4라고? 그러면 A값이 얼마? 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되죠. 쌍곡선의 방정식.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주축이 X축 위에 있을 때, 입니다. 봅시다. 그러면 C값이 3이라는 얘기죠. 거리의 차가 2A인데 얘는 2A가 4라는 뜻이니까 A는 2예요. B제곱은 초점이 가장 크다고 했어요. 쌍곡선에서는. 그래서 C제곱에서 A제곱을 빼고 9 빼기 4여서 B제곱은 5가 되죠. 그래서 A제곱분의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5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일단은 꼭지점이 Y 대신 0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초점은 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프가 이런 모양의 쌍곡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이제 좋은 거 배우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초점이 6,0 마이너스 6,0이니까 C값이 6이라는 뜻이죠. 거리의 차가 10이라니까 2A가 10이라는 뜻이어서 A는 뭐죠? 그럼 B제곱은 초점 C제곱 36, A제곱 25, 그래서 B제곱이 11이네요.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25분의 X제곱, 그 다음 B제곱 11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죠. 대략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Y 대신 0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꼭지점. 초점은 마이너스 6, 6이 초점.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쌍곡선에서도 살펴볼 바가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초점을 C라고 하면 우리 여기 b제곱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게 b제곱이잖아요. 그러면 C제곱은 a제곱을 넘겨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아요. C제곱이 가장 크댔잖아요.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초점의 좌표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꼭지점은 y 대신 0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x제곱이 a제곱이어서 꼭지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a. 그래서 a, 0 마이너스 a, 0. 주축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a, 0 마이너스 a, 0까지 길이는 a니까 2a와 같죠. 이거 무엇과 같아요? 주축의 길이는 거리의 차와 같아요. 쌍곡선에서 주축의 길이는 거리의 차와 같고 타원에서는 장축의 길이가 거리의 합과 같았었죠. 성질을 잘 알아둡시다. 이제 예제 1번 봅시다. 초점과 꼭지점의 좌표, 주축의 길이를 구하래요. 초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어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초점은 마이너스 5,0이랑 5,0 이렇게 두 점이죠. 그 다음에 꼭지점 계산해야 되잖아요. 꼭지점 어떻게 구하면 돼요? y 대신 0 대입했더니 x제곱은 16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여서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 좌표를 또 구해줘야 되겠네. 마이너스 4,0, 4,0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0, 여기 4,0. 여기는 초점.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면 되죠. 주축의 길이는 여기의 길이니까 2 곱하기 4, 8이죠. 주축의 길이는 8입니다. 그럼 문제 2번 쌍곡선의 초점, 꼭지점,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한번 구해보세요. 초점부터 계산하겠습니다.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어서 7.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초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7,0, 루트 7,0이죠. 꼭지점은 y 대신 0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꼭지점은 2,0, 마이너스 2,0. 주축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2. 이런 모양으로 꼭지점이 이렇게 되니까 주축의 길이는 이것과 같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4죠. a 값이 2니까 그것의 2배가 항상 주축의 길이, 거리의 차 다 같습니다. 2의 주축, 거리의 차.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값이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양변 9로 나눠야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므로 C값, C제곱은 지금 1분의 x제곱이니까 A값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초점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1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 대신 0 대입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므로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됩니다. 주축길이 얼마인가요? 주축길이 2죠? 2. A 값이 1이니까 그것을 2배 해줘도 되고요.